예,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문서 473페이지입니다. 473페이지 납세 절차요. 자, 여기부터 볼 차례인데 공사번 납세 절차인데 그 전에 제가 도시지역분이라는 거 바로 위에 있었죠. 양가로 6번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뭔지 살짝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2010년도까지 재산세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 또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세요.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부과했던 세금인데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통합이 됐어요. 뭐로 통합됐냐면 재산세로요. 자, 종전에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부과했던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도시민들을 위해서 쓰려고 걷었던 세금인데 도시지역 바깥에 사는 사람한테 걷어가지고 도시민들을 위해서 쓴다? 자, 그러면 도시지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은 도시지역 내에요. 도시지역 중, 즉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재산세 어떻게 세금 계산하느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재산세 산출세액을 구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시지역 내에 지금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재산세를 어떻게 내고 있는 거냐면 나중에 이제 배우는 건데 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요 과세 표준에다가 0.14% 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시지역분 세율은 0.14% 세율인데 요거 적용해서 계산한 요 세액하고요. 이 재산세하고요. 합쳐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그 다음에 이 도시지역분세액 0.14% 세율 중에서 계산한 세액을 요 합한 것을 여러분들이 재산세액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지역 내에 토지 건축물 주택을 소유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에는 여기 도시지역분세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이제 들어온 것이 재산세랑 통합되면서 이게 들어온 것이 뭐냐면 이게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이게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런 거 뭐 자세한 거 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아직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취지만 일단 알고 가시면 돼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것은 예전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통합된 건데 예전에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은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부과했던 세금이다. 그래서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는 분들은 보유하는 자는 이렇게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납부한다는 것. 이 정도만 여러분 취지만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예. 자, 04번 납세 절차인데 이 04번 테마는 별표의 3개입니다. 납세 절차는 시험에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거의 뭐 매년 나오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건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 지난 30일의 시험에서도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박스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재산세는 박스형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올해도 재산세 3문제 중에서 2문제가 박스형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먼저 재산세 제가 설명을 쭉 드리고 교재를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재산세 우리가요, 납세 절차 보시면 과세 기준일이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있죠. 재산세는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별거 아닌데 요거 시험 지문에 곧잘 등장합니다. 지문에 그냥 뭐 서비스로 나오는 지문이죠. 오지선다 속에서 서비스로 나오는 그냥 지문처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지난 30일의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또 뭐 가끔 가다가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이렇게 또 7월 1일로 바꿔서 나오기도 하는데 아니고 6월 1일이죠. 이거 자, 상식처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보시면요. 재산세 자, 보시면 납기요.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납기, 납부기간의 줄임말이죠. 납부기간. 납부기간은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대상 종류에 따라서 납기가 달라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거 이제 상식처럼 납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매년 9월 달이 되는데 시험 보러 가기 한 달 전인데 재산세 납기도 못 외우고 계시다 그러면 그러면 진짜 시험장 가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봐라 정도로. 왜냐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그 정도 되면 그때까지가 되면 최소한 재산세 납기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한다. 시험에
단골로 나옵니다. 단골로. 그래서 뭐 안 나오는 해도 있지만 거의 단골로 재산세 납기는 지문에 등장합니다. 이번 지난 31회 시험에서도 납기는 당연히 지문에 등장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등장을 거의 종합문제 속에 나오기 때문에 독립범죄 아니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는데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또 한번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 이거 그냥 이거 글자가 잘려버렸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잘렸는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 자, 473페이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보시고 넘어가시면 474페이지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납기가 나오는데요. 납기 표를 보시니까, 자, 교재를 보세요. 표를. 건축물, 선박항공기 7월 16일, 31일까지고, 토지분은, 자, 표 아래 토지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주택은 보시면요. 주택은 부가징수할세액의, 자, 부가징수할세액의 2분의 1은 절반은 1년에 납부할 세금의 절반은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를 납기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얼마 안 되니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러분요, 주택분 이렇게, 자, 건축물, 그 다음에 토지 이런 것들은 부자들이니까 한 번에 징수예요. 자, 그런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매년 이제 9월 달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시군구청으로 항의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아니, 내 분명히 여름에 재산세를 냈는데, 고지서를 왜 또 보냈냐고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선생님 댁이 올해 납부할 재산세를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 나눠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반 지난번에 납부하신 거고, 7월 달에 이번에는 나머지 절반을 납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안내해주면 또 막 승질낸대요. 아니, 저 귀찮게 그냥 한 번에, 우리 집은 한 번에 보내줘요. 귀찮게 두 번 나눠 보내자고 하면서 한 번에 보내라, 막 이렇게 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주택분은 두 번 나눠 징수하는 건데, 그런데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은, 자, 그러면 요걸 확실하게 배웠으니까 9월 달에 자, 헷갈리지 않겠죠? 자, 그런데 꼭 보면 학원별로는 아닌데 전체 제가 강의하는 곳에 전체로 따지면 꼭 매년 한두 분씩은 가을이 되면 저를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교수실 놓고요. 예,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 재산세 고지서를 꺼내서요. 제가 분명히 여름에 재산세를 냈는데요. 이렇게 고지서가 또 날라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갑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데도 꼭 두 번 날라온다고, 주택분은, 자, 날라온다고 배우는데도 꼭 9월달이 되면 고지서도 왔는데, 냈는데, 재산세 냈는데 또 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주택분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다만, 자, 20만 원 이하예요, 주택분 재산세가. 그럼 얼마 안 되는데 두 번 나눠 보내면 서로 불편하니까 20만 원 이하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9월 30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는데요. 아니고 7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으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 안 다니고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우리 납기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납기 상식처럼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토지분 재산세요. 토지분 재산세 부가징수할 세액이 17만 원인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OX예요. OX.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토지분 재산세는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주택분이 20만 원 이하일 때 이렇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징수하는 거고요. 꼭 주택을 말하는지 토지를 말하는지 꼭 여러분들이 숫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꼭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상 종류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수시분은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납기는 상식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자, 그럴 때 수시부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지방자산채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임의부관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가 사유 발생하면요, 그냥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 재산세 고지서를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놨는데, 예를 들자면 창문을 열어놨더니 바람이 들어와서 휙 해가지고 한 장이 책상 밑으로 떨어졌는데 모르고 발송했다가 나중에 우연히 어느 날 이게 뭐지? 못 보낸 게 있어요. 다시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납세지를 봅니다. 자, 지방세는 납세지 우리 1별에서 배웠어요. 지방세는 납세지 어디라고 했습니까? 물건 소재지. 자, 그래서 토지 소재지입니다. 여러 곳에 토지가 있어도 그 각각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입니다. 자, 그래서 주소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다. 각각의 토지 소재지고, 주택분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는데 아니고 주택 소재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는 그냥 참고예요. 참고. 자, 그리고 양가로 4번 징수 방법입니다. 재산세는 여러분요,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자, 그러면 또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통 징수죠? 보통 징수니까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자, 그럴 때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요?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납기 개시 전까지 그러면 틀려요.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재에 밑줄을 그으셔야죠. 기업권 재산세는 시가상의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읽어보시는 거고, 니은번이에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자,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밑줄 짝입니다. 두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납기 개시 전까지. 자, 이러면 틀려요. 5일 전까지 발부하는 거. 옳은 지문으로 나왔었는데, 자, 5일 전까지 발부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재산세, 고지세에 병기되는 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특정 부동산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방분으로 좀 고칩니다. 여러분들이 소방분으로 좀 고쳐요. 자, 여기 474페이지 특정 부동산을 여러분이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뭐로 바뀌었어요? 소방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소방분으로 고칩니다.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재산세 고지서를 보시면요, 재산세 얼마, 그 다음에 지역자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 다음에 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도 여름에 재산세 고지서가 여러분 집으로 날라왔어요. 그 고지서를 보시면 금액만 보지 말고 앞면 뒷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다 읽어보세요. 만약에 여름에 그 재산세 고지서 앞면 뒷면을 읽었는데 만약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공부 헛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아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때쯤 되면 내년 여름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올 쯤 됐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초과정부터 꾸준히 이렇게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그때 당시가 되면 여러분들이 앞면 뒷면에 나와 있는 재산세 고지서, 여러분이 여태까지는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면 그냥 금액만 보고 던져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앞면 뒷면을 꼼꼼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봤는데 모르는 말이 나왔다, 여름이 되는데, 그러면 곤란해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재산세 보면, 자,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요. 소방분. 얘는 재산세 친구잖아요.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재산세가 나와 있는 것이면 항상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얘가 같이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그래서 재산세 친구다 보니까 둘 다 보통징수예요. 그러면 재산세 많은 규정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 얘가 준용 따라가요. 그러면 건축물 선박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소방재원의 충당할 목적으로 자, 부과하는 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소방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이다 그러면 납기도 재산세 규정을 따라가서 같아요. 그런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를 2장 보내면 서로 불편하니까, 자,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 나란히 적어서 고지될 수 있는 세금 어떤 거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즉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근데 요거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특정 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병기 고지된다고 나오면 틀려요. 소방분이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75페이지 소액 징수 면제입니다. 자,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 자, 몇백 원 받으려고 1,200원 받으려고 고지서를 보내면 비용이 더 드니까 징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몇 푼 안 되는 건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보세요. 2,000원 미만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2,000원 미만이라는 것은 보세요. 미만이라는 것은 요거 빼고, 요걸 빼고 아래로, 요거 아래로 미만이라는 것은 요거 아래로 징수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지금 2,000원이죠? 2,000원입니다. 그러면 2,000원은 징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2,000원은 징수합니다, 여러분들. 2,000원은 징수합니다. 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했는데, 자, 그래서 시험에서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물납과 분할납부를 봅니다. 자,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허용이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재산세, 부가세는 좀 이따가 또 뭐 보기로 하고요. 자, 아까 소방분이란 거, 지역자원시설세고 소방분이 재산세, 부가세로서 부과된다는 거.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고지되는 세금이라는 거. 그래서 소방분이라는 거. 그래서 특정 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납을 한번 보는데요. 여러분 물납을 봅니다. 우리가 세금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자,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이요. 자, 재산세로 허용이 되는데 요건이 있습니다. 납부할 재산세 얼마요?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적어도 재산세 1,000만 원 초과해야지 납부할 세금이, 그래야지 물납한다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재산세 뭐 50만 원, 100만 원 낼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몇 억짜리 부동산, 몇십억짜리 부동산을 갖다가 부동산을 물납하겠다고 하면서 이거 팔아가지고 나머지 거슬러 주세요.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납은요, 납세무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과세권자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청을 해야지 물납 신청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자, 어떤 거로 물납하냐면 재산세는 부동산으로 물납해요. 부동산이 물납재산인데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보세요.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에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재산세 물납하는 재산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 국내 아니에요.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재산세를 낼게 있을 때는 강남구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 거지, 서초구나 노원구나 성남시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납은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또 그 다음에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납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납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물납 신청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등기부 등본, 그 부동산에 물납하겠다는 부동산에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어요. 그랬더니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3번 감류돼 있고 골치 아프겠죠? 그런 거 물납받으면. 그래서 물납은 불허갈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 불허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납은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요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도 시험에서 나왔고 30회 시험도 나오고. 자, 물납 봅니다. 납부할세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서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물납 요건 4가지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 요건인데 여러분 그 물납은 거기 교재에 자 물납과 분할납부에서 물납이요. 지자체는 재산세 납부할세 미줄입니다.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 그 다음에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 그 아랫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리을번입니다. 네 가지 요건 꼭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분할납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할납부 요건을 보시면요. 납부할세 분할납부는 얼마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물납은 얼마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요.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500이었다가 이게 이제 250만 원으로 이게 2020년도 바뀌었어요. 개정이 되는데 제가 요거 물납은 분할납부는 이번 시험에 제가 무조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분할납부 요건과 관련한 분할납부 내용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31회 시험에서 나왔었습니다. 지난 시험에도. 자, 그래서 분할납부 이게 500이었다 250 바뀐 거 꼭 기억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수험생들한테 500일 때 있잖아요. 여태까지 500일 때는 이제 물어봤었어요. 어떤 곳에서 예전에 이제 2000년대 그 중후반에 있죠. 어떤 곳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서울 강동이었나 어디서 하여튼 강의하면서 수강생들이 빽히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집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고 계신 분 있으면 자, 손을 들면 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되니까 저한테 윙크해 주세요. 그랬어요. 자, 그리고서 자, 우리 집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윙크요. 딱 그랬더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없죠. 그리고서 진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교탁 바로 앞에 앉은 어떤 아래에 있는 사장님이 있죠. 헛기침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 봤더니 하면서 이렇게 윙크한 사장님도 있긴 있었습니다. 자, 500만 원 초과하니까 굉장히 보통 서민들이 그 당시에는 좀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주택분 같으면 특히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요게 이제 250만 원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낼 분들이 좀 꽤 있었겠죠. 그래서 올해도 제가 자, 우리 집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고 계신 분 윙크 그랬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자, 가끔 가다가 눈이 깜빡인 분이 계셔가지고 진짜로 있었고요. 있긴 있었는데 제가 눈 깜빡이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니 눈이 저 가렸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납부할세 얼마요?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준금액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납부할세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요. 그 다음에 납부기한 지나서 요거 2개월 내 분할 납부합니다. 2개월 내 분할 납부. 자, 그러면 언제까지 자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요. 우리가 분할 납부,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네. 예를 들어서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그러면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언제요? 9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9월 30일까지 분납기한. 그 다음에 만약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기다 그러면 납부기한 지나서 역시 2개월이니까 언제요? 11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분납기한도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할 납부 요건 꼭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교재 475페이지 안가로 2번 분할 납부입니다. 지자체장은 자, 재산세 납부세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법령이 정부였죠. 납부할세액의 자, 두 번째 줄 1번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 그 다음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할 납부 요건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재산세 세부담 상한 있죠.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부담 상한은 오늘은 이번 기초과정에서는 말뜻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뭐 정확하게 숫자, 벌써 시가 갑자기 나와버렸네요. 네. 자, 여러분 갑자기 시가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자, 정우성 시인의 수선하게라는 시인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사람들과의 교류도 아무래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분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외로운 삶을 또 우리가 살고 그렇죠. 마음껏 막 우리가 어울려서 왁작지껄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이 생기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공부하는 수험생은 더더욱 여러분요 외로운 싸움입니다. 이 공부라는 것은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공부는 또 할 때 보면 내가 몸이 아파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몸은 아픈데 그럴 때 아무도 나의 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나중에 이제 시험이 가까우면 특히 그렇죠. 자, 그리고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요, 공부하시다 보면 또 역시 힘들고 외롭고 자, 고독을 꾹꾹 여러분들이 삼키면서 서름을 꾹꾹 삼키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또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 공부하는 수험생은 외로우니까 수험생이다. 자,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수험생이다. 수험생은 외롭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길이고요. 또 그 길을 선택했으니까 또 1년 동안 시험 합격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외로움을 묵묵히 견디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또 공부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그냥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어떤 건지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요, 요거는 한번 보세요. 세부담 상한은 그냥 여러분들이 말뜻만 좀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한번 보세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건데, 세부담 상한이요. 세금 부담에 상한을 두었어요. 세금 부담에 상한을 두었는데, 자, 여러분,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올해 일정한 금액을 이제 전년도 비교해서 세금 낸 거하고 비교해서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한다는 건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취득세 같은 것들은 세율이 인상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근데 뭘 사면서 세금을 내니까 조금 누그러져요. 사람들이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세율이 인상되면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근데 그래도 양도소득 중에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래도 좀 누그러져요. 사람들이 진짜 용서 못하는 세금이 뭐냐면요, 보유세예요. 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는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매년 세금 내라고 하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만 올라도 사람들이 막 흥분합니다. 그래서 욕먹으면 안 되니까 전년도보다 일정한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세부담 상한인데요. 한번 볼게요. 주로 이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라든가 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처럼 이렇게 보유세 세부담 상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좀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토지 건축물은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도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해요. 전년도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해요. 근데 150%를 못 넘게 하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전년도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만약에 10만 원을 냈어요. 10만 원을. 그러면 당해연도 올해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19만 3천 원이 계산됐어요. 19만 3천 원이. 그럼 당해연도 올해 납부할 세액은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올해 얼마만 납부하면 돼요? 전년도에 10만 원 냈어요.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됐습니다. 올해 납부할 세액은 얼마입니까? 네? 자, 15만 원이겠죠? 전년도 세액 10만 원에 150%니까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15만 원을 올해 납부할 세액으로 합니다. 19만 3천 원이 계산됐어도 15만 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고요. 근데 주택은요, 서민들과 관계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150%인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과 관계돼 있어가지고 공시가격에 따라 이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예요. 3억까지는.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110% 상한선으로 해요. 근데 만약에 6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130%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공시가격 6억을 초과했을 때 150%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150% 아니라는 거. 주택은 무조건 150% 나오면 틀려요. 주택부는 130%가 최고입니다. 6억 초과했을 때 130%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대상 종류에 따라 다른데,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잖아요. 어디 땅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집도 없이
땅이나 상가를 갖고 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땅이나 상가 있는 사람들은 지분이 있겠죠. 그래서 자,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3억이든 6억이든 무조건 150%입니다. 근데 주택은 이렇게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 자, 오늘은 뭐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한번 이렇게 세부담 상한이 뭔지,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보유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대상 종류에 따라 나눠진다는 거. 주택 같은 것은 최고가 130%고 150%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 정도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 거기 3. 재산세 세부담 상한 양가로 1번 토지 건축물 한번 읽어볼게요.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이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 밑줄이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세액으로 한다. 밑줄 쫙이요. 150%라는 거. 주택은 근데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어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주택 공시가격도는 지자청이 산정한 가액이 자 3억 원 이하 밑줄이요. 100분의 105, 105%요. 그 다음에 2번이요. 공시가의 두 번째 줄 3억 초과 6억 원 이하인 주택 밑줄이요. 자 그럴 때는 100분의 110%요. 자 3번이요. 자 우리가 또 역시 얘는 6억 원 초과하는 주택 밑줄이요. 자 얘는 130, 100분의 130, 130%라는 거 이런 밑줄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 이 정도 토지 건축물과 비교해서 한번 눈여겨 봐놓고 세부담 상한이 뭔지 말 뜻을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상한 상한을 두고 못 넘게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세금은 보유세에 있다.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또 종부세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4번 부가세,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인데요. 재산세는 그 밑줄입니다. 재산세, 도시적분, 재산세, 도시적분을 제외한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 부과한다는 거. 밑줄 쫙이요. 재산세 부가세는 여러분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사람 이름으로 아예 외우세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가 재진이니까 재산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 재산세액에 도시요건을 제외한 재산세액이 20%입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10만 원이면 2만 원의 지방교육세, 재산세 100만 원이면 20만 원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부가세,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고요.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다. 이렇게 외워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재산세는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이렇게 해서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편 조세총론, 제2편 지방세 다 봤고 이제 제3편 국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478페이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인데 여러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요. 자, 뭐 6천 아니라 종부세 한번 봅니다. 개요. 오늘 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우리 앞부분만 좀 성격 특징만 보고 오늘 종부세는 본격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음 주의 시간에 우리가 종부세 본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 특징, 성격 이런 것들 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시험에 한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뭐 거의 주로 뭐 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두 문제 나올 때는 뭐 재산세랑 묶어서 오지선 다 구성해서 뭐 1.5문제 말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요.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 셈입니다. 근데 종부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공부할 양은 많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처럼 공부할 양은 많지 않다. 종부세. 가끔 까다롭게 나올 때가 좀 깊은 내용이 나올 때가 있지만 대개는 종부세 무난하게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시면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성격, 특징이야.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야.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받느냐. 이 종부세는 과세 대상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종합 문제로 출제가 될 때도 정답 지문은 과세 대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중요합니다. 종부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여러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납세무자는 또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지문에 종합문제 속에서. 왜 그러냐고요? 아무나 납부한 세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종부세. 만약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들 뭐 여기저기 막 광풍이 불어서 올라가서 집값들이 많이 뛰었지만 그래도 종부세 그래도 소수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그 기준 누가 되느냐? 이 기준은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지문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세금 계산해야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요. 자, 그래서 종부세도 역시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올해 종부세 지금 12월 2일 날 종합부동산세가 2020년 12월 2일 날 종부세가 또 새롭게 또 개정이 됐습니다. 또 원래 정부 안에 없었던 건데도 또 새롭게 또 개정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다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보시면 종부세 또 얘는 자 계속 봅니다. 자, 어떤 세금이냐 그러면요.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할지 납세지. 그 다음에 국세니까 뭐 당연히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겠죠. 납세지.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과가세합니다. 그죠?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원칙 아니에요. 원칙은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즉 정부 부과가세하는 세금인데 납세의무자 고지서 휴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 관련한 얘기들. 또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요. 또 항상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인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와 항상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항상 비교 정리해야 한다. 자, 같은 점 다른 점 헷갈리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제가 특정 테마에 대해서 지금 별 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는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주로 한 문제 나오면서 종합문제로 주로 오지선다 속에서 얘네들을 골고루 섞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테마만 찍어서 막 공부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공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종합부동산세는 깊게 들어가면 아주 그냥 엄청나게 깊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부동산세 성격 개요인데요. 여러분 교재 478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의 및 특징에서 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련제 세법에 정하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가세 방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자, 목적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법 1조에 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목적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럴듯한 말로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종합부동산세는 부가 목적, 도입 목적 요것만 좀 잘 아시면 돼요. 2005년도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국세입니다. 자, 과다 보유,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요걸 좀 기억하시면 종부세를 나중에 어떤 내용들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과열기에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게 도입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목적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거고 3번 특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이며 그렇죠.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자, 개인별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토지면 토지, 주택이면 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입니다.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택 및 합산 대상 토지, 별도 종합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하는 재산세로 과세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는 이원적 성격의 조세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왼쪽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A라는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만약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B라는 부동산은 만약에 경기도 성남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재산 보유세는 현재 어떻게 과세가 되냐면요, 재산 보유세는 먼저요,
노원구청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재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합니다. 성남시에 있는 부동산은 성남시장이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이렇게 부과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합쳐봅니다. 자, 그랬더니 개인별로 합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합니다. 그러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과세되냐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잘 보세요. 2차적으로 이게 종부세가 부과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 종부세가 부과되는 부과 기준에 뭐가 과세되어 있어요? 지금 재산세가 과세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 산출세 구한 다음에 있죠. 여기에 재산세액을 공제해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빼냐면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는 볼 거고요. 그럴 때 우리 재산 보유세는 현재 보세요.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도록 우리 현재 재산 보유세는요.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원화되어 있다. 뭐로 이원화되어 있다고요?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도록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말 뜻을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제가 여기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개요 특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대표적인 국세고,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한다고 그랬죠. 전국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 토지면 토지 가격을 합산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무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돼요. 여러분, 법인이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면요,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법인. 자, 법인이나 단체도. 근데 개인이 종부세 납세무자일 때는 예전에는 세대별 합산 과세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부부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합산합니다. 그래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만 합산합니다. 개인별로만. 자, 개인별 합산합니다. 그러면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보시면, 자, 개인별 합산, 세대별 합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거주자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은 우리가 다음에 이제 거주자가 뭔지, 비거주자가 뭔지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건데요. 거주자, 자, 그러면, 거주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말합니다. 하여튼 그냥 거주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거주자다. 거주자가 있고 을이 있는데 그 거주자 갑에 배우자가 있습니다. 또 이들과 동일한 주소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한 주소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1세대라고 합니다. 1세대. 자,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고요. 거주자의 개념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요, 갑이 보유하는 재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요, 얘가 공시가격으로 만약에 공시가격으로 자 4억인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으로 4억인 주택을 갖고 있고요. 을이 공시가격으로 하나는 3억 원, 하나는 2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이 공시가격으로 자, 예를 들어서 6억 원인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 미리 말씀드리면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주택분은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공시가격으로요, 6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여러 채 합친 가격이 개인별로 6억을 초과했던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런 거지 6억 원까지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자, 6억까지는. 자, 그러면 주택분은요, 공시가격 개인은 6억 초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대별 합산과세 했을 때는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을 전부 다 합쳐보세요. 그러면 이거 전부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자, 15억이죠? 자, 그래가지고 종부세가 부과됐을 건데, 자, 이제 개인별 합산함으로 인해서요, 개인별로 따져봐요. 갑 개인별로 보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죠? 갑 납세는 없습니다. 을 개인별로 합산하니까 5억이에요. 공시가격으로. 그래서 6억 초과하지 않았어요? 납세무가 없습니다. 병 개인별로 따졌더니 6억 초과하지 않았어요?
자, 납세무가 없습니다. 이거까지는 납세무 없어요. 초과해야지. 그러니까 세대별 합산했을 때는 종부세가 부과됐던 이 집이 개인별 합산함으로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절세의 포인트는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간의 소유를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소유를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하는 것이 좋다. 이런 거. 자, 그 어떤 이거 저 한 사람 명의로 갖고 있었으면 종부세 부과됐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전에 어떤 주부 수강생분이 저한테요. 교수님, 저희가 집이 두 채 있는데요. 전부 다 남편 명의로 돼 있어요. 근데 또 한 채 집도요. 이거 실화예요, 실제로. 또 한 채 집도 저희 남편이었어요. 신랑이 자기 명의로 지금 저 살라고 그래요. 아,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해야지 한 사람 명의로 갖고 있으면 안 좋다며요. 예. 아,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희 신랑한테 좀 말 좀 해주세요. 남의 집 일에 내가 왜 신경 써요, 여러분들? 그 신랑은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명의로 다 뭘 불안해가지고 그런지 자기 명의로 다 해버리는데, 좋지 않습니다. 세대원 간의 소유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얻으시고, 하여튼 종부세 납세무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인데, 개인은 개인별 합산이고 세대별 합산 아니고 법인은 법인별 합산입니다.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 있어도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고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각각 법인별 합산입니다. 자, 또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종합부동산세도 보시면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과세 기준일이 있다고 그랬죠?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뭘 판단할 때 항상 이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든지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납부고지서를.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납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유통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국세기본법 등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또 국세에서는 납세 고지서란 말을 납부 고지서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제가 뭐 납세 고지서, 납부 고지서 혼동해 사용하더라도 그냥 납부 고지서를 말하는 거다. 개정된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매년 종부세는 납기 보세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종부세는 재산세 아까 납기 봤잖아요. 재산세는 납기가 토지, 건축물, 주택 납기가 다릅니다. 토지 9월 16일, 9월 30일. 자,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31일. 주택 절반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이렇게 납기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똑같아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무조건. 토지물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분할 납부 자 허용이 됩니다. 종부세. 근데 물납은 안 돼요. 종부세. 물납 폐지됐고요. 아무리 꼬시도 넘어가면 안 돼요. 물납 안 된다는 거.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재산성을 헷갈리라고 이렇게 바꿔내는데 아닙니다. 물납 폐지됐습니다.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잖아요. 그러면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 감면됩니다, 여러분. 자, 세율 구조는 뭐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만 돼 있어요. 자, 납세지 거주자니까 당연히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로 가겠고요. 그래서 납세지는 뭐 국세니까 원칙 주소지로 간다는 것. 또 종합부동산세 아까 말씀드렸죠.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라 재산세처럼 종합부동산세도 세부담 상한 규정이 허용된다는 것. 자, 종합부동산세도 세부담 상한 규정이 허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479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그림 있죠? 그 그림은 제가 여기 화면을 봅니다. 여기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요. 세무공무원이 자, 보세요. 종부세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납세의무자에게요. 원칙적으로 그 고지서를 발부해서 부가과세합니다. 고지서가 날라오죠. 근데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국세고
또 특징을 보겠습니다. 종부세의 대상은 토지하고 주택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상 보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건데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요. 종합부동산세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은 개인별 합산입니다.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부부 합산하지 않고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별 합산합니다. 인세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을 개인은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은 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의 공통적인 성격이죠.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그 다음에 독립세고 그 다음에 종가세, 정률세로 정됩니다. 역시 또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다 사실주의 과세하죠. 등록민세 빼놓고는.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현황 부과한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특징 성격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용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종부세 과세 대상부터 본격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배운 걸 복습하고 마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재산세 오늘 자 공부했습니다. 재산세 봤는데 재산세는 여러분요, 재산세는 어떤 세금이냐?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역시 지방세고 재산세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6월 1일로 하고 종부세하고 똑같습니다. 얘네들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 과세표준 등등을 다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여러분요, 예, 인세입니다. 원칙은 물세입니다. 원칙은 물세예요. 그래서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주택, 여러 채의 주택이 있어도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죠. 주택별로. 근데 토지는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같은 유형끼리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니까 예외적으로 양다리 걸쳤죠. 인세적 성격도 있다. 재산세는 물납, 분할납보다 허용되고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고 등등 그렇습니다. 재산세 여러분요, 재산세 과세 대상 공부했습니다. 어떤 것을 보유할 때 부과되느냐?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럴 때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가 대상인데, 자, 이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예요. 여러분,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해요, 제외해요? 주택 부속 토지는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서 주택과 함께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입장,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공시가 평가할 때도 항상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한다. 또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공시가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한다. 이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건축물,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런데 근데 이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 포함합니까? 당연히 포함합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거용 건축물, 주택은 제외합니다. 왜?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그래서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분요, 별장도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포함해서 과세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대상이라는 것만 알면 된다. 자, 그럴 때 주택에서 다가구 주택은, 자,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공동주택처럼 뭘 판단할 때 판단한다. 재산세 고유서는 주인 한 사람한테 날라오겠지만 뭘 판단할 때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독립하여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네, 한 가구마다를 1구 2토로 보지 않는다면 틀려요. 겸용주택,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은 이걸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고, 판정기준 1동 건물 1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와 1구 독립하여 구입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를 나누어서 판단한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배웠긴 하지만 뭐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에 하기로 합니다. 다음에 또 정확히 하시면 되고, 오늘은 요 정도만.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나눴습니다. 생산 관련 토지로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는 어느 유형의 토지로 구분했습니까? 어느 유형의 토지로?
분리 대상이긴 한데 저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했습니까?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뭐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구락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토지종을 구분하시고요. 재산세 납세의무자 누가 되느냐? 원칙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실질과 수원칙상 등기록과 무관하게.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리변동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언제 자금 치러지고 이런 거 몰라. 그랬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중수임을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다. 그럼 누굽니까? 그러면 누가 납세의무자냐? 종중? 아니고 그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개인 명의로 등재된 공부상. 실제 종중수임인 거를 과세권자가 어떻게 알아요? 신고 안 했는데.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중수임을 신고했다 그러면 종중이 되겠고요.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재산세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 공유재산의 경우는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니에요. 지분권자 각자고.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의무자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자,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 위탁자예요, 수탁자예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개정된 내용?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이제 수탁자였다가 바뀌었다는 거.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제 지방세나 국세에서나 자, 신탁재산 누가 납세의무자냐? 그러면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누가 납세의무자? 위탁자라는 거. 누굴 기준으로 뭘 판단한다? 주택수라든가 이런 거 다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우리 요 정도 이런 것들 납세의무자 보시고 나머지는 뭐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재산세 세금 계산해야 되는데 과세 표준이요. 재산가액인데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재산을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장이 재산세는 무엇으로 결정한다? 시가 순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럴 때 토지, 건축물, 주택은 그 시가 순액이 바로 갚으면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합니다. 뭐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근데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라고 시행령에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몇 프로 시행령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 주택은 몇 프로요? 60% 돼 있습니다.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주택은 60% 곱합니다. 반드시 시가 순액에 곱해야 되고요. 안 곱하면 틀립니다. 자, 근데 선박항공기의 경우는 시가 순액으로 하는 거지 공정시장가액을 곱하네요? 안 곱해요? 안 곱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재산세요.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됐고 곱하기 세율인데 재산세 세율은 비례세율, 누진세율,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정되는데 지자체장이 재산세 표준세율에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죠. 재등이 발생했거나 재정수요 등이 발생했을 때. 근데 다만 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만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거지 다음 연도 땡 3년간 땡입니다. 5년간 땡입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다 다른데 오늘은 용어 설명하면서 초과 누진세율이 뭔지 하나의 과표관을 초과할 때마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초과 누진세율이고 비례세율 대상인지 누진세율 대상인지 대상 종류별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다만 오늘은 뭐 구체적으로 몰라도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종로, 별로. 007, 빵이사, 비례세율, 분리상 토지 뭐 이런 거 외울 겁니다. 오늘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고급택도 포함해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이제 개정이 돼서 다음에 기본소득 한번 자세히 볼 건데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이 이제 이번에 좀 낮아졌다는 거. 그래서 0.05%부터 뭐 0.35% 뭐 이런 식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라든가 그러니까 다주택이라든가 공시가격 6억 초과하는 주택이라든가 다주택이라든가 조정상 지역은 일단 말 혼나간 거고 다주택이라든가
공시가격 6억 초과주택이라든가 법인 소유주택 같은 것들은 0.1에서 0.4%가 세율이 적용되는데 초과세율이. 근데 1세대 1주택자 주택과 구별한다는 거예요. 6억 원 이하 주택과요. 자, 아직 세율은 여러분이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하여튼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도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 소유자와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 주택은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라는 거 꼭 기억하고, 주소지 아니라는 거. 재산세는 보통 징수합니다.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 계산해서 납세 고의서를 발부하는데요. 근데 고의서 발부할 때 납기 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는 거. 자, 재산세 납기는 상식입니다. 상식. 자,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 건축물 선박한 공기는 언제입니까? 7월 16일, 30일. 토지분은 언제예요? 9월 16일, 9월 30일. 주택 부가징수할세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산세요. 또 여러분들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죠. 거기서 장당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한다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재산세 고유소에 나란히 병기고지될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세금입니까? 지역자원시설세긴 한데 소방분이라. 소방분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친구니까 재산세 고유소에 병기고지되는 거지, 특정 자원분이나 시설분은 재산세 병기고지되는 세금이 아니다, 고유소에. 그 다음에 재산세, 여러분요, 물납, 분할납부 다 허용되는데 물납 요건이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어떤 거로 물납해요? 부동산이긴 한데 다른 시군구에 있는 걸 안 되고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 4가지 요건. 자, 분할납부는 납부할세가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그랬는데 250만 원 초과 할 때 납부할세기 일부를 납부기한자는 몇 개월 내요? 6개월 내. 아닙니다.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 일부를 납부기한자라서 몇 개월? 2개월 내 분할 납부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 먹은 어떻게 외우냐? 재진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된다더라. 이런 정도.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자, 그런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종부세 우리가 지금 금방 봤던 거니까 종부세는 인세를 합산과세 하는데 개인별로 합산입니다.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합산한다는 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법인은 법인별 합산한다. 이런 정도 여러분이 보시고요. 종부세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에 이제 또 자세히 우리가 보고 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외롭지만 여러분 그 외로움, 고독을 즐기시면서 다음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